안녕하세요. 낙낙 구독자 여러분, 저는 배우 정은채입니다. 낙낙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또 어떤 친구를 초대할까 했는데요. 데뷔 시절 때 너무 좋아했던 배우 정은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채입니다. 너무 텐션이 낮아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돈 부족해서가 아닐까 생각해보자. 건방 떨지 말고 비켜. 근데 우리 제작진이요. 정은채 씨가 초콜릿 좋아한다는 말에 두바이 초콜릿을 지금 줄 서서 사왔다는데 먹어봤어요, 두바이 초콜릿? 너무 궁금했어요. 이미 혼자 사실 카메라 돌아가기 전부터 까먹을 준비를 해서 내가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심지어 자기 여기다 갖다 놨어. 하기 전에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못 먹게 했어. 그러니까 얘기는 들어봤는데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이게 뭐가 안에가 특별하다고 줄을 섰대잖아. 어떨까요? 뭐가 되게 바삭바삭한. 아, 이런 비주얼이구나.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진짜 어때요, 맛이? 엄청 특이해요. 아, 처음 먹어보는 처음 먹어보는 맛? 맛을. 그 맛? 근데 초콜릿 좋아해요? 다크 초콜릿 좋아해가지고 아, 정말? 아침에 커피랑 딱 초콜릿이랑 아침에? 혈당 확 오를 텐데?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나 보다. 맛있다. 본인이 나오고 싶은 헤드라인을 살짝 만드는 코너가 있어요. 나 이런 기사 많이 나오고 싶어. 어떤 게 좋을까? 정은채 대박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딱 키워드가 딱딱딱 있으면 사실 유추가 가능한데 근데 약간 궁금하긴 하잖아요. 뭐가 대박인지. 대체 뭐가 대박일지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텐데요. 이 대박의 이 계열성에는 작품이 많다는 거예요. 작품이 없는데 대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8월에는 공개작이 무려 2개입니다. 8월에 순서대로는 이워 아너라는 작품이 먼저 나오고요. 8월 23일 날은 애플 TV에서 파친코 2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로 얼마나 넓은지 보라고. 원에 이어서 선자라는 그 캐릭터를 주축으로 이것만으로 다 불받아. 격동의 시대를 겪는 네가 하는 모든 게 다 사라진 거야. 현재와 과거의 이야기들이 교차적으로 보여지는 이민자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4대째의 가족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파친코 1을 했을 때 이 작가가 너무나 굉장히 손이 좀 많이 가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파친코에서의 제일교포? 네. 이 캐스팅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울렸어요. 파친코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배우들이 그 오디션을 통해서 캐스팅된 거여가지고 사실 저도 궁금해서 왜 이 역에 제가 캐스팅이 됐는지 물어봤는데 그냥 보자마자 그냥 놓은 것 같았어 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정말 너무 이렇게 다소곳하고 단정하고 사람이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런 캐릭터잖아요. 사실 경희라는 캐릭터가. 근데 사실 저는 평소에 저나 이렇게 편한 상태로 이렇게 만나서 보면은 그렇진 않거든요. 오히려 좀 투박하고 사실은 좀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신기하다. 진짜. 사실 이 작품이 국내도 화제였지만 해외에서 더 화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해외 자본으로 만든 해외 작품인 건데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저희 한국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다른 정서와 다른 민족들의 이야기인데 외국 사람들이 이걸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교감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이국적인 그런 면들이 오히려 좀 더 매력 배가 돼서 보신 것 같아서 좀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그래도 해외에서 자랐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품에 참여했을 때 뭔가
이 약간 동질감, 그 시대는 아니지만 동질감은 좀 느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어디 좀 발을 디디지 못하는 이민자, 뭐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저도 사실 이제 해외 생활을 하면서 특히나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어딘가에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좀 내성적인 게 좀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굉장히 좀 예민하고 좀 어렵고 뭔가 요즘 이렇게 활동하면서 느끼는 게 해외에 나가서도 그렇고 한국 작품들이나 이제 배우들이나 이런 문화 교류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 인정을 받고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에 지금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은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되게 감동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살짝 궁금한 건 뭐냐면 해외의 자본이니까 이 파친코의 촬영 현장은 조금 뭐가 달랐는지. 굉장히 달라요. 아 네, 그 어떤 식의 다른 거냐면은 파친코 2는 세트가 캐나다 토론토에 있었거든요. 원은 밴쿠버였고 2는 토론토였는데 거의 5개월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넘어갈 때 저 혼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거의 다 혼자 그냥 가서 매니저 없이? 없이요. 네. 아니 물론 의사소통에서 힘든 게 하나도 없었겠지만 그게 쉬운 건 아닌데. 모든 스케줄부터 해서 그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매니저를 동행을 한다고 해도 세트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고 일단 네네네 불편함은 없었어요 전혀? 또 적응하니까 거의 그냥 출퇴근하듯이 시간도 굉장히 딱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시간 안에 무조건 뭐 끝내야 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배낭 메고 그냥 차가 오면 그 차를 타고 가요. 그냥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제 가까이 사는 친구 배우가 있으면은 나 픽업하고 또 그 친구 집에 들려서 또 타고 그러니까 약간 뭐 연기 공장 연기 공장 그게 이제 처음에 되게 웃기고 좀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그냥 생활화가 돼서 잘 잤어 말도 없고 그냥 차에 눈 붙이고 1시간 이제 달려서 가면은 세트장이 나오고 거기에 저희 각자 트레일러가 있고 거기서 이제 또 아침 도시락 이런 거 이제 메뉴를 이제 매일매일 체크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도시락을 먹을 수가 있고 배우들이 현장에서는 다 현장 음식을 먹고 이제 쉬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우리의 주인공 선자 역을 맡은 김미나 배우 집에서 많이 모였었고 그래서 각자 뭘 이렇게 해오기도 하고 장을 같이 보러 가기도 하고 김치찌개, 잡채 이런 것도 먹었던 것 같고 뭐 삼겹살도 구워 먹고 막 거의 진짜 이렇게 막 차려놓고 뷔페처럼 누구 같이 모여서 해 먹었어요? 민호, 민하, 은지 언니 거의 뭐 10명 가까운 배우들이 굉장히 자주 모이고 절대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네 그래서 진짜 좀 현장 밖에서도 굉장히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여가지고 그런 게 좀 도움이 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재밌었겠다. 진짜 그거는 친구도 주고 새로운 시스템의 경험도 줬던 맞아요. 약간 특별한 네. 작품? 이민호 씨는 어땠어요? 너무 놀랐었어요. 왜냐면 왜? 이 캐스팅이 다 베일에 베일에 맞아, 쌓여있고 누가 뭘 하고 이게 굉장히 어떤 비밀 속에서 이게 진행이 됐던 거라 그때 저희 더킹 촬영 끝나고 나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배우들끼리 그냥 밥 한 끼 먹자 해가지고 모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너가 그걸 안다고? 너무 신기하다. 서로 꽁꽁 숨겨놨던 건데 그날 오픈한 거보다. 네. 민호는 진짜 리더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주역으로 작품들을 많이 이끌어 갔었잖아요.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은 친구인 게 느껴지는 게 되게 큰 사람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릇이 굉장히 크고 딱 든든하게 뒤에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느낌? 시즌2에는 김성규 배우가 새로 합류한다고. 네, 원래도 굉장히 궁금했던 배우인데 그리고 작품마다 굉장히 느낌이 되게 맞아요. 다르잖아요. 저랑도 많이 촬영을 많이 하는 캐릭터로 캐스팅이 돼가지고 평소에도 너무 인품이 신비 같은 모두가 굉장히 좋아하는 서서히 그 매력이 드러나는 그런 배우들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 와, 다음은 ENA 드라마. 유어 아너는 김명민 선배님 그리고 손현주 선배님 두 분을 주축으로 널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나지 않았어. 두
집안이 얽혀서 굉장히 복잡한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샅샅이 뒤질 겁니다. 부성에 관한 굉장히 치열하고 좀 뜨거운 드라마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이야. 강소영 검사로 나오고요. 이 만화에서 이 사건의 중간 투입이 되는 정의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달리는 날카롭고 앞뒤 계산하지 않는 캐릭터. 이렇게 예쁜 검사는 내가 본 적이 없어 사실은.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네, 멋있게 나올 거예요. 사실 이 캐스팅이 너무나 연기 잘하는 김명민, 손현주 이 두 배우는 외형적으로는 연기파 배우지만 사실 진짜 웃기고 생각보다 편한 배우거든요. 아시는구나. 사실 저도 작품으로 뵌 적이 없어가지고 두 분 다 두 분이 하신다고 하길래 왜냐면 너무 그 카리스마나 그 에너지를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내가 연기가 이게 말이 되는 호흡일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맞아. 걱정이 많긴 했어요.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진짜로. 근데 웬걸 현장에서 두 분 다 정말 약간 소녀 감성이 있으시죠? 어머나. 진짜로 되게 너무 따뜻하시고 이렇게 섬세하시고 근데 너무 먼저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와서 농담도 하시고 그런 게 너무 정말 좋았어요. 네. 아니 근데 보니까 설계자에선 변호사, 더킹에선 총리, 이번에는 검사, 전문직 전문 배우? 다행히 뭔가 이렇게 그 중간중간에 좀 새로운 캐릭터들, 그러니까 아주 결이 다른 캐릭터들을 해서 이번에 또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안나도 사실 뭐 백수에 가까운 그거 되게 잘 어울렸어. 문제의 진짜. 아이. 집에 집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 같은 바이브인 거죠, 사실. 이거 언제 오픈이죠? 8월 12일. 와. 네. 굉장히 무게감 있는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해요. 배우분들의 그 연기에 향연 불꽃 튀는 우리 두 작품 해봤고요. 그다음 마지막 대망의 정년이. 이 정년이는 정말 결정했어. 진짜 올해의 기대작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자들도 참 많이 쓰는 제목 중에 하나예요. 정년이 언제 공개될까? 정년이 뭐 했어? 이거. 그 여성 국극을 바탕으로 한 어떤 소녀의 성장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뮤지컬 같은 건데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의 것인 거죠. 판소리, 안무, 그리고 연기 이게 다 이렇게 집합되어 있는 전통적인 매력도 있으면서도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이 공존하는 정말 초호화 라인업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거는 공개돼봐야 알 것 같아요. 뭐 어떤 캐릭터가 더 도드라지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여성 국극이라는 소재 자체도 굉장히 신선하고 생소하고 제가 맡은 캐릭터도 처음 보는 캐릭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성 국극단이니까 모든 배우들 그 배역들이 여자로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서 문옥경은 극단의 주역 남역 배우예요. 그러니까 춘향전 뭐 이런 걸 한다면 몽룡이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처음에 이제 감독님이 캐스팅 연락을 주시고 처음 만났을 때 짜릿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좀 꿈꿨던 캐릭터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를 언제 한번 해보나 하는 그런 느낌. 네네. 굉장히 신선한 캐릭터고 그리고 오묘해요. 연습 많이 했죠? 그 일단 소리 베이스여서 정말 아예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노래를 잘하네 못하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알파벳 다시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정말 하나하나 일단 목소리로 뭔가를 전할 수 있다는 게 뭔가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 뭘 말하는지 어떤 지금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소리만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데뷔 이후 처음이죠, 이렇게 긴 머리 아닌. 네. 주위 친구, 지인들이나 같이 일하는 매니저나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치. 네, 스타일이고 제일 잘 어울리는 머리 같은데 긴 머리가 좀 걱정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잘 됐다. 저는 약간 이쪽이었어요. 네, 진짜로? 너무 시도? 속 시원하다. 한번 이렇게 네. 처음에 감정이입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감독님들도 그렇고 그 모든 진짜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이 일부러 더 저한테 막 왕자님! 왕자님이 오시고 계셔! 그러면 그 왕자님이라고 네. 제일 환호해준 게 누구예요? 테리도 저를 항상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캐릭터라 너무너무 귀엽고 그 해랑이로 나오는 이제 김윤혜 배우는 저랑 항상 그 극을 이끌어가는 여자 주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은 이제 거의 진짜 커플처럼? 아 진짜? 네. 라미란 씨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이봐 표정 또 나와. 저희의 이제 단장님으로 나오시는 어떤 카리스마나 그 연륜도 있으신데 그런 거를 뭔가 다 내려놓으시고 너무 푸근하게 네네 지치거나 뭐 그런 힘든 모습 정말 안 보이시고 계속 농담하시고 현장 분위기 좋게 너무 멋있으세요. 배우 정은채의 정연이는 또 다른 이제 한 챕터로 기억될 거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한 작품 나에게 약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우리 약속은 막걸리 먹으면서 하자고 그랬는데 막걸리 좋아하는데 막걸리 이렇게 좋아해요? 다 좋아해서 하나를 꼽는다는 와. 것이 예. 근데 혼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애주가 스타일은 전혀 아니고 아예 그냥 같이 대화하면서 네, 마시는 네, 네. 즐거운 그냥, 스타일? 네, 친구들이랑 뭐 고분이랑 뭐 어떤 소주가 고분이가 소주파잖아요. 둘이 가끔 마시는구나. 그 더킹 할 때 네네 끝나고도 그렇고 다음에 좀 더 친해지면 그때 김건 불러서 한번 셋이 해볼까요? 진짜. 근데 예체능적으로는 정말 완벽해요.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예체능을 정말 좋아하고 패션을 전공했으니까 미술에도 관심이 디자인 많고 미술에도 관심이 많고 네, 이건 몰랐네. 발레? 어릴 때 발레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좀 진지하게 하고 싶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근데 왜 안 했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잘 먹는 것 같은데 발레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저도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그렇지 굳이 옛날에 인터뷰했을 때 기억이 났던 건 세인트 마틴 다니다가 사실 중도에 그만했잖아요. 네네. 어때요? 다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공부에 대한 호기심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사실 걱정이 많으셨어요. 어떤 거를 그치. 네, 그냥 하면은 좋을 텐데.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내가 봐도. 아 그래요? 근데 보통은 좀 아쉽고 막 그때 왜 그랬지인데 사실 전혀. 근데 최근에도 저 엄마랑 이야기하다가 근데 그때 그랬던 거는 잘한 것 같아니까 엄마도 그런 것 같아. 정말 근데 그렇게 해서 한국을 무작정 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자기 확신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용기나 패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이렇다면 그 확고한 그 믿음이 있어서 사실 큰 어떤 걱정이나 잡다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그 확신이 연기였어요? 네, 영화가 너무 좋아서 만족 이상으로 행복한 것 같아요. 연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네. 좋은 작품과 좋은 사람들과 이 작품 속에서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가 좋아하는 관심사인 것 같아요. 오늘 정은채 씨와 생각보다 재미있는 텐션 높은 그쵸. 인터뷰였어요. 그리고 정은채 대박 정은채. 이제 앞으로 대박 정은채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은데 또 와야 돼요. 뭐로 올까요? 그냥으로 와요. 그냥 네. 그때는 우리 한번 막걸리 마셔볼까요? 네네네네. 지금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쵸. 했어요. 네. 자신 있죠? 저는 자신 있죠. 내가 자신이 네, 없어요. 난나 정은채 씨 편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